페이지 42페이지. 이제 액체가 남았고요. 액체를 쭉 넘기다 보면 뒤에 문제들이 졸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또 활용하시면 되는데 좀 괜찮은 건 피부에 있는 NRT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 고체가 나오거든요. 고체는 아마 학교 선생님들 중에 여기를 설명할 때 되게 어려운 걸 가르쳐주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걸 가르쳐주면 꼭 체크해서 나한테 갖고 와. 되니? 왜냐하면 옛날에 교과목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 알아야 되는데 부분별로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화학선생이 옛날 프린트를 그냥 갖고 있다면 다 실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서 고체까지 끝나면 드디어 1단원이 끝납니다. 1단원. 화학은 4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단원까지가 시험지에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겉보기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단원의 용액의 성질 들어가면 또 미친 듯한 계산 능력을 보이셔야 돼요. 미친 듯한 계산 능력을 보이셔야 돼요. 액체 고체는 쉬어가는 페이지. 자, 페이지 42페이지. 쌍극자 힘이라는 단어 있고요. 43페이지 보면 분산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 아래 수소결합, 43페이지 맨 아래 수소결합 별표예요. 액체를 배우는 이유는 이 수소결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니 없니를 배우는 겁니다. 수소결합 별표예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뒷장을 넘기면 수소결합급 화합물의 끓는 점 비교라 그래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하세요. 참고로 여기 파트는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잘 외워주시고요. 46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증기압력과 끓는 점, 증기압력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거든요. 증기압력과 끓는 점 이렇게 써 있어요. 2번 증기압력과 끓는 점 별표 3개짜리입니다. 졸라 외우세요. 얘기했죠. 여기 계산형 시험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계산형 시험 문제가 많지 않다는 건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개념 정리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특징이라든가 한국말 또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중에 47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물과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 비교라는 거 있어요. 요거 별표 3개짜리예요. 요 상평형 그림이라는 애가 모든 시험지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평형 그림 요거 잘 체크해 줍니다. 그 뒤쪽을 넘겨보다 보면 문제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요. 상평형 그림 3중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액체라는 녀석의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액체 파트에서 배워야 하는 건 기체에서 액체로 넘어온 거죠. 이렇게.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이 수증기가 됐대. 그럼 액체가 기체된 거지. 어떻게 하면 물이 수증기가 되냐? 가열 하나만 끓이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왜 나무는 가열해서 기체가 안 돼? 왜? 왜 물만 상태가 변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 그럼 물은 온도가 낮아지면 얼거든요. 왜 얼어?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과학이라는 거야. 잘 봐. 분자와 분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달라붙지 못하지. 여기까지 됐어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기체 상태.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얘네들은 느려지겠지. 됐어요? 느려지면 어떻게 돼?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느려지면 효과가 커져요. 빨라지면 잡아당겨봤자 잘 안 딸려오는데 느려지면 당겨오는 힘이 세져.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달라붙는 애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기체는 에너지가 많아서 막 움직이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달라붙이려는 하는 힘이 있어도 막 움직여서 돌아다녀 거리가 머니까 잘 안 달라붙다가 온도가 낮아져서 느려지면 얘네들이 돌아다니다가 달라붙는 거죠. 마치 자석이 서로 달라붙는 것처럼. 이해됐어요? 얘가 톡! 톡! 하고 몇 개가 달라붙으면 액체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톡! 몇 개가 톡! 몇 개가 이렇게 몇 개씩 달라붙으면 우린 그 상태를 액체라 그래요. 이해되니? 그럼 다시 한번. 당기는 힘이 약한 애가 있어. 그러면 액체가 잘 되겠니? 안 되겠니? 잘 안 되겠죠. 그럼 당기는 힘이 졸라 센 애가 있어. 그러면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액체가 되는 거 맞지? 이해됐어? 이 느낌 오니? 이런 것들이? 이해되니? 그럼 다시 한번요. 탁탁 달라붙는 애들이 온도를 더 낮추면 서로 끌어당길 때 야 너는 이쪽으로 와, 너는 이쪽으로 와 이러면서 재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모양대로 재배열할 수가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 고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반대로 할게요. 우리는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을 잘 배우지 않아요. 우린 뭘 배울 거냐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배울 겁니다. 다시 한번.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기체가 액체가 될 때 달라붙었지. 그지? 그럼 힘이 약한 애들은 잘 안 달라붙는다 그랬어요. 그럼 온도를 더 많이 낮춰야 달라붙겠지. 그지? 힘이 센 애들은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더 붙을 거 아니겠니? 이해되니? 반대로 해볼게요. 힘이 약한 애들은 가열을 해. 그러면 툭툭 떨어지겠지. 됐어요? 그럼 힘이 졸라 센 애서 단단하게 붙은 애들은 많이 가열을 해야 그때 떨어지겠지. 요걸 떼는 걸 뭐라고 한다고? 액체가 기체가 됐어요 라고 하고 우린 그걸 끓는 점이라고 해요. 이해됐어? 그럼 다시 한번요. 끓는 점은 힘이 약한 애가 높겠니? 힘이 센 애가 높겠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 사이의 힘인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분자들 사이의 힘이 세면 끓는 점, 녹는 점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여기까지 했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H4 C2H6 자, 끓는 점은 누가 높을까요? 이런 걸 맞추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분자 사이의 힘은 분자량이 클수록
커요. 다시 한번. 끓는 점, 분자 사이의 힘은 분자량이 클수록 커요. 대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CH4, NH3. 자, 얘는 분자량이 16이고요. 얘는 분자량이 17이에요. 그럼 끓는 점은 누가 높아야 돼? 얘가 높아야 된다네. 얘는 얼마야? 24에 6 더했으니까 30 정도가 되지. 얘에서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면 누가 높아야 돼? 높아야 되지. 근데 얘가 더 높아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걸 찾는 거야. 그럼 분자량이 분자 사이의 힘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두 번째, 얘네들은 또 왜 그래? 얘네들을 비교해 봤더니 요 녀석은 1학기 때 배운 무극성 분자입니다. 기억나? 요 녀석은 1학기 때 배운 극성 분자예요.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높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야. 왜? 극성 분자는 이 분자 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는 녀석 맞지? 무극성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니 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비슷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달라붙을 수 있지. 그래서 힘이 좀 더 세지는구나예요. 됐나요? 그래서 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NH3랑 H2 둘 다 극성 분자거든요. 그럼 둘 다 극성 분자니까 얘 17, 얘 18이면 얘가 좀 커야 되지, 그치? 얘네니? 그런데 뒤지게 커요. 됐어? 그럼 요 녀석도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분자량 비슷해. 둘 다 극성 분자인데 이 새끼는 왜 커? 그걸 또 조사해 보니까 얘가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극성 분자보다 극성 분자가 힘이 세고요. 극성 분자 중에서도 수소 결합 물질이 힘이 세요. 됐어? 그럼 결론. 오늘 하는 내용이 결론이고요.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액체의 결론이에요. 끓는 점이 높으려면 첫 번째 뭐라고? 분자량이 클 것. 두 번째 뭐라고? 극성 분자일 것. 세 번째 뭐라고? 수소 결합. 제일 크. 여기까지 됐어?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그걸 조금 더 전문적인 단어로 바꾸는 게 요 다음 파트예요. 끓는 점, 뭐? 분자량이 클수록 커요. 극성 분자가 커요. 수소 결합할수록 커요. 여기까지 했니?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여기 파트입니다. 됐죠?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분자 사이의 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쌍극자 힘. 쌍극자 힘. 전문적인 단어예요. 쌍극자 힘. 두 번째 분산력. 됐니? 세 번째 수소 결합. 이 중에 제일 센 힘이 뭐라고? 수소 결합. 참고 삼아 하나 써주면
수소 결합보다 더 센 결합이 있어. 더 센 결합. 얘네가 배운 결합 중에 또 하나 뭐 있어? 그건 공유결합. 그래서 공유결합은 화학에서 짝대기로 표시하고요. 수소결합은 점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얘네 지금 완전 다른 의미.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는 내용밖에 없다 그래서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잘 하세요. 자, 첫 번째. 쌍극자가 뭐니? 쌍극자가 뭐냐 하면 HF 같은 녀석입니다. HF. 기억나? 전기음성도가 달라요. 전기음성도가 달라. 걔네들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분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겨온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되니? 그럼 전기음성도가 작은 녀석은 공유전자쌍을 뺏기는 효과가 나타나 부분적인 플러스 극성이 나타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화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마치 새 걸 배우는 것 같지만 범위가 무적인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플루오린과 수소 중에 전기음성도 누가 크니? 플루오린이 제일 커요. 얼마? 됐어? 기억나셔야 돼. 그럼 얘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요. 얘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어서 이 플루오린 주변엔 마이너스 전압을 갖게 됩니다. 이 수소 주변에는 플러스 극을 갖게 됩니다. 되니? 그래서 분자 하나에 극이 몇 개야? 그러니 이름이 뭐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쌍극자라는 말은 이퀄 치면 뭐라 그래? 이걸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 다 끝났죠? 쌍극자 힘이 뭐야? 이 쌍극자와 다른 쌍극자 사이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또 쌍극자를 놔둬볼게. HF가 이렇게 또 존재한대. 그럼 이 녀석도 이렇게 생겨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치? 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에 플루오린이 있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그렇다면 얘네들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달라붙을 수 있죠. 이해되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달라붙을 수 있죠. 그러니 쌍극자임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달라붙는 현상이에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에 H2O가 있대. H2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H, 여기에 H가 있고 가운데 O가 있어요. O가 델타 마이너스, 얘는 델타 플러스 이렇게 생긴 거 맞지? 그러니 이 물 분자가 얘랑 만나면 이 산소 부분이 다른 분자에 있는 수소를 막 끌어당겨요. 여기까지 됐어요? 끌어당겨서 물이 자기 근처에다가 극성 분자들을 다 붙여. 또는 이 극성 분자에 이 물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극성 분자에 물 분자가 달라붙으면 그걸 우린 뭐라 그래? 녹았어요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어요? 물에 뭔가가 녹았어. 무슨 뜻? 극성 분자를 물 분자가 둘러싸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무극성 분자 CH4는 얘는 극성 자체가 없죠. 그러니 물 분자가 나 산소인데, 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찾아야 되는데 수소가 플러스가 아니지. 무극성 분자는. 이해되니? 그럼 달라붙을 수가 없죠. 이해됐어요? 그러니 물 분자 입장에서는 메테인 같은 애들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녹일 수가 없는 거야. 됐어? 그럼 다시 한번요. 플로린과 HHF가 있었어. HF가 있었어. HF가 있었어.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쌍극자가 이렇게 생긴 쌍극자가 이렇게 생긴 쌍극자가 계속 다 여러 개가 규칙적으로 달라붙으면 우리 뭐라고 한다고? 고체라고 한다.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 물 분자에 산소가 H를 끌어당겨서 여기를 끊어버린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 눈에 이 고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화학원 첫 번째 중간고사 파트에서 했던, 기말고사 파트에서 했던 극성분자와 극성분자끼리 녹아요. 무슨 뜻? 쌍극자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되게 재밌지 않니? 이런 걸 찾아내는 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럼 쌍극자 힘을 아예 중딩 때 가르쳐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이해됐어? 그게 쌍극자 힘이에요. 꼭 알아둔다. 꼭 알아둔다. 42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괄호 3번 쌍극자 힘과 끓는 점. 우리는 항상 끓는 점의 결론을 내릴 거거든요. 밑줄 그세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힘이 크고 끓는 점이 높다.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끓는 점이 높대요. 다시 한번.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끓는 점이 높대.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나 큰지를 화학원에서 배웠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다라는 뜻이 쌍극자 모멘트가 커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거기다가 한 단어만 더 써줄까요? 극성이 클수록 이렇게 써주세요.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에 한 단어로 바꿔줘요. 극성 클수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정리 간단하게 할 거예요. 1번 쌍극자 힘. 요건 반드시 꼭 체크합니다. 무슨 뜻? 극성 분자 사이의 문제. 인력.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EX.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생긴 분자가 있었는데 얘는 H, 얘는 플로린. 플로린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플로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중에 H와 F 중에 전기 음성도 누가 크다고? 전기 음성도가 플로린이 크니까 플로린 쪽에 마이너스 성질이 나타납니다. 수소 쪽에 플러스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플로린 주변이 마이너스 극성처럼 보이는 거죠. 이 수소 쪽이 플러스 극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자를 쌍극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극의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란 뜻이죠. 쌍극자는 극성 분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또 다른 쌍극자가 여기 오면 얘는 일정하게 이렇게 배열을 하겠죠. 여기도 HF라면 얘가 델타 마이너스니까 얘가 델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극에 가깝고요. 얘는 플러스 극에 가까우니까 요쪽에 HF 중에 요 F와 요 H 사이에 요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할 수 있지.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저쪽 쌍극자와 이쪽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극성 분자들끼리 작용하는 힘, 그걸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의 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미?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자석에 N극과 S극이 붙은 거랑 같은 거죠. 그럼 결론, 쌍극자의 힘이 크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거죠. 클수록 쌍극자 힘은 커요. 결론입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다른 말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요만큼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극성이 클수록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쌍극자 힘은 커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전기음 성도를 주면 또는 쌍극자 모멘트를 주면 그대로 맞춰내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하나 끝났네. 쌍극자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습니다. 됐지? 자, 두 번째.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무극성 분자끼리 놓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성 분자를 끌어당겨서 뜯어내면 녹는다고 하겠지. 근데 무극성 분자는요, 힘이 없어요. 쌍극자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녹아? 기름을 어떻게 녹이니? 이해되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산소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이게 무극성 분자거든요. 그럼 무극성 분자니까 물에 극성 분자에 녹으면 돼, 안 돼? 또 안 된다며. 그럼 물속에 물고기는 어떻게 살아? 물속에 물고기 어떻게 사니? 그럼 다시 한번요. CO2 무극성 분자거든요.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아요. 그래야 니네 콜라 먹을 거 아니야. 이해돼서? 그럼 무극성 분자도 극성 분자에 아주 작게 아주 살짝은 녹는단 말이죠. 이해되니? 1학기까지는 안 녹아요. 이렇게 배우는 건데 2학기부터는 아주 살짝 녹아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물에 끓는 점 얼마야? 100도. 그럼 산소에 끓는 점 얼마니? 몰라요. 한 마이너스 200 넣으면 됩니다. 졸라 낮죠. 그럼 끓는 점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이해됐어요? 해볼게. 잘 보세요. 무극성 분자가 있었어. 예를 들면 CH4 같은 애들.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겨서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안 생긴단 말이죠. 여기까지 되니?
됐어요? 그런데 얘한테다가 또 다른 HH를 갖다 대면 무극성 분자고 얘 무극성 분자니까 어떻게 된다고? 녹아야 한다. 이해되니? 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끌어당겨서 자기 몸에 붙이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도 분명히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라고요. 이해돼서? 그럼 얘는 극성이 아닌데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생기니?를 배울 거예요.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되게 신기합니다. 탄소에 공유 전자들이 막 이렇게 배열된 거 맞지, 그지? 이래서 딱 무극성 분자였어. 그럼 원자들 바깥에 원자가 전자들이 막 존재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딱 무극성 분자였어. 쟤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는 그냥 공 같은 녀석이었어요. 됐나요? 그런데 이쪽에도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맞지? 그래서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가까이 오면 이쪽 편에 있던 전자와 이쪽 편에 있던 전자가 서로 부딪히려 반발력이 생겨요. 이해되니? 다시 한번. 전자와 전자가 둘러싸여져 있는 원자들, 분자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전자들끼리 반발력이 생긴다. 이해됐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전자들끼리 반발력이 생기면 서로 다 같이 멀어지겠지? 그럼 이번엔 다시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또 반발력이 생기지? 그래서 그걸 균형 잡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가까이 오면 전자가 밀려나가서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여기에도 CH4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있던 전자들도 또 모일 거 아니겠니?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밀렸으니까 얘도 밀리고 얘도 밀리고.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동그랬었는데 여기에 다른 분자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요 근처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럼 분자를 보면 이쪽 편의 전자가 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아주 순간적으로. 얘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전자가 원래대로 되돌아와서 동그래지겠지. 이해되니? 뭔가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다시 전자가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치우친단 말이죠. 됐어?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쳐서 전자가 많아지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극이 태어나지. 전자가 가버렸으니까 이쪽은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이해되니? 그럼 얘는 치우면 다시 무극성, 갖다 대면 순간적으로 극성.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순간 쌍극자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순간 쌍극자는 극성 분자인 거야? 무극성 분자인 거야? 무극성 분자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이요. 분자 내 전차 분포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그 다음 밑줄. 순간 쌍극자.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야 되는 건 그 바로 아래예요. 분산력이 형성되는 과정, 그 다음 밑줄이에요. 잘 보세요. 전자가 고르게 분포하던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가 편극이 일어나. 이걸 편극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극이 생기면 순간 쌍극자가 되는 거죠. 쌍극자가 포인트가 아니라 순간이란 단어가 포인트예요.
그럼 순간 쌍극자는 극성 분자였었어? 무극성 분자였었어? 무극성 분자였었던 거죠. 이해되니? 그럼 이 무극성 분자였었던 애가 순간 쌍극자가 되면 순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자가 치우친 쪽이 좀 커져요. 그럼 얘도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돼서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달라붙을 수 있죠. 이해되니? 그러면 원래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가 몸에 있던 애가 세겠니? 아니면 갑자기 뭔가 전자가 치우쳐서 생겨난 애가 세겠니? 원래 가지고 있는 애가 당연히 센 거죠. 그러니 극성 분자의 힘이 훨씬 더 센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힘을 뭐라 그래?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분산력은 체크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입니다.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 무극성 분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그래서 전자가 치우치면 뭐라고 한다고? 네, 순간 쌍극자 사이의 힘이에요. 이해할 수 있으려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줄까? EX 무극성 분자가 있었는데 서로 가까이 다가오면 전자와 전자가 서로 만나요. 그럼 반발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서로 이동합니다.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요. 되니?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 편극이라고 해요. 편극.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요. 편극. 그러면 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치우쳐져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쪽이 전자가 치우쳤으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순간 바뀌는 거예요. 요거 이름을 뭐라고 해? 순간 쌍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됐죠. 그럼 이 옆에 있는 동그란 애에 전자도 당겨오겠지. 그럼 이 옆에 있는 애도 갑자기 전자가 당겨져요. 됐나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애도 갑자기 전자가 치우쳐져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됩니다. 여기도 전자가 이쪽으로 편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순간 쌍극자가 생겨요. 그럼 여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들끼리도 이렇게 분산력이 생기기 때문에 살짝 먹는 거예요. 이해됐니? 저 순간 쌍극자가 원래는 순간 쌍극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예전의 단어는 뭐였냐면 요 녀석 때문에 얘가 극이 유발됐어요. 그래서 얘를 유발 쌍극자라고 합니다. 얘는 이 두 개 단어를 혼용하다가 지금은 순간 쌍극자로 바뀌었어요. 되니? 이 정도는 되나요? 이해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요. 전자가 치우치면 순간 쌍극자가 생겨서 아주 작은 힘이 생긴다 그랬지. 그럼 전자가 몇 개 없는 것과 전자가 졸라 많은 것 중에 누가 더 편극이 잘 나타나니? 근데 전자가 많아야 반발력이 세질 거 아니야? 그러니 편극이 잘 일어나겠죠. 그럼 전자가 많을수록 순간 쌍극자가 잘 생겨요. 편극이 잘 돼요. 그러면 분산력이 커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전자가 많으면 양성자도 많지. 그럼 분자량은 커요. 되게 당연하지 않니? 되게 당연하지 않니? 이걸 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거야? 되게 당연하잖아요. 전자가 많을수록 분산량이 커요. 그러니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요. 그럼 됐죠. 이해됐나요? 당연한 거 아니야? C 하나에 H 4개랑 C 5개에 H 10개랑 야 누가 전자가 많아 분자가 많네. 야 당연히 많을 거 아니겠니? 얘가 당연히 전자 치우침이 크겠죠. 그럼 얘가 당연히 분산력이 세겠지. 얘가 당연히 끓는 점이 높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만 책에 나와 있어서 학생들이 다 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H와 F는요?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CH4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이해됐니? 그럼 다시 한번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쌍극자 힘이라고 그랬고 여기 작용하는 힘은 분산력이라고 했어요. 됐지? 그럼 잘 봐. 진짜 잘 봐. 여기 마이너스고요. 얘 플러스죠. 그지? 얘가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지. 그지? 그러면 쌍극자끼리에는 전자 치우침이 없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요 모두 다 틀려요. 교재에는 마치 쌍극자 힘은 극성분자끼리만, 분산력은
무극성 문자끼리만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극성 분자 내에도 전자들이 있겠지, 그지? 그럼 걔네들이 만나면 반발력이 안 생겨? 생겨요. 그럼 걔네들끼리 만나면 전자가 이동을 안 하겠니? 해요. 그럼 걔네들끼리 만나면 편극이 안 생기겠니? 해요. 그럼 편극에 의해서 생겨난 힘을 뭐라고 한다고?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분산력은 말이야 극성 분자에서도 생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 극성 분자 사이의 힘. 또 하나를 적으세요. 나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줘요. 분산력이 안 생기는 분자는 없다라고 그냥 쓰세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EX 해볼까? 잘 봐. 에테르 자, 쌍극자 모멘트 힘이니 분산력입니다. 그럼 여기에 쌍극자 모멘트 힘이 있어 없어? 됐어요? 메테인 이건 할 수 있나요? 요 사이의 힘이 뭐라고? 분산력이요. 그럼 쌍극자 모멘트 힘이 있어 없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탄올 분산력이 있어 없어? 분산력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 분산력을 틀리면 안 된단 말이죠. 됐니? 그럼 쌍극자 힘이 있어 없어? 봤어? 니네들이 뭐 못하는지? 니네들은요 이런 내용 따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니네들은 그 전에 기본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머릿속에서 없어진 거죠. 얘네들을 보고 이게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못 고른다고. 얘네들이 E라고 써놓고 E라고 써놓고 똑같이 E라고 읽으면 얘는 다른 거 맞잖아요. 그래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구별 못하면 얘를 하나만 하죠. 이해되니?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정리해볼까요? 1번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있대. 써줄까?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있대요.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무극성 분자가 있고 여기 무극성 분자가 있대. 그럼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뭐라고? 분산력이요. 됐니? 그럼 2번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가 있대.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뭐라고? 쌍극자 힘이에요. 되니? 그럼 질문. 분산력이 있어 없어? 이해됐어? 그럼 위에 게 세, 아래 게 세? 아니요. 다시 한번. 위에 게 세, 아래 게 세? 다시 한번. 위에 게 세, 아래 게 세? 자, 첫 번째. 분자량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무슨 힘? 분산력. 됐어? 분산력. 분산력은 분자량 때문에 나타나죠. 하나는 분자량이 10이고 하나는 분자량이 200만이야. 됐어? 그럼 극성, 무극성, 쌍극자, 모멘트 이딴 거 필요 없이 졸라 센 거 맞지? 이해되니? 그럼 얘가 세려면 어떻게 한다고?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에 라고 조건을 주는 거예요. 됐니? 분자량이 다들 비슷하다면 분산력도 비슷하겠지. 그때 쌍극자 힘이 추가가 되니까 극성분자 사이의 인력이 더 커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조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수능 문제란 말이죠. 화학 2, 고3 수능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3,000명에서 5,000명밖에 시험 안 보는 화학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비교샷을 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밑줄을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3페이지 아래쪽에 중간점에 보면 분산력과 끓는 점 이렇게 써있어요. 일반적으로 분자의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고 끓는 점이 높다. 밑줄이요. 아까 얘기했죠. 분자량이 크단 말은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가 많으면 편극이 잘 일어나니까. 편극이 잘 일어나면 전자가 잘 치우쳤다는 얘기고요. 순간 쌍극자가 더 커지니까. 이해되니?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세요. 됐어요? 그럼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 뭐라고? 분자량과 극성.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하는 김에 여기까지는 정리할게요. 3번이요. 왜다 별표 쳐드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결합은 정의를 외우세요. 정의. 정의가 뭐냐면 잘 봐. 정의예요. F O N 과결합한 수소 원자가 다시 한번 FON과 결합한 수소 원자가 예를 들면 F와 결합한 수소 원자가
O와 결합한 수소 원자가 질소와 결합한 수소 원자가 얘가 주인공이에요. 됐니? 아무런 수소 원자는 안 되고요. 반드시 FON 셋 중에 하나와 결합한 수소 원자가 됐니? 다른 분자에 FON과 결합하는 걸 얘기해요. 정입니다. FON과 결합한 수소원자가 다른 분자의 FON과 결합하는 걸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H 짝대기 OH가 있었어. 그러면 FON 중에 하나와 결합한 수소원자니까 얘가 되니? 다른 분자에 FON과 결합하는 것 이해됐어요? 요걸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정의를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FON과 결합되어 있는 수소원자가 다른 분자의 FON과 결합하는 것. 됐어? 그럼 결론. 수소결합 가능하려면 일단 조건이 뭐라고? FON과 결합돼야 되니까 이게 조건이죠. 몸 안에 F와 O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지. 얘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수소결합이 가능한 애는 누구야? 가장 대표적인 HF, H2, LH3 됐어? 또 한 번 해볼까? 자, 아세트산이요. 수소결합 할 수 있니 없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CH3COOH C 하나 둘 셋 HHH C 위로 O 이쪽으로 OH 된다요? 그럼 이 많은 수소 중에 누구만? 얘. 그래서 아세트산 수소결합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적으세요. 뭐뭐뭐뭐뭐뭐 COH 이렇게 생긴 애 수소결합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에탄올이요. 수소결합 할 수 있니 없니? 에탄올 화학식이 뭐냐? C2H5OH 됐나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OH 할 수 있죠. 그래서 외우세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COH가 붙으면 무슨 산 이렇게 끝나고요. OH가 붙으면 무슨 올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뭐가 나와도 쓸 수 있지, 그지? 아세트산, 메틸 알코올 뭐가 나와도 쓸 수 있죠, 그죠? 이해됐어요? 요게 시험 문제예요. 니네들 시험 문제,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수소가 가능한 누구니?
됐나요? 그럼 내용 정리 마저 끝내볼까요? 44페이지에 가운데요. 수소 결합과 끓는 점 이렇게 써 있어요.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다. 수소 결합이 있으면 끓는 점이 높아요. 이해됐나요? 이것도 이해할 수 있나요? FON이 얘가 전기음성도 얼마? 얘 3.5, 얘는 3.0. 얘네 세 개가 주기율표에 나오는 애들 중에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애 3명이에요. 됐지? 그럼 전기음성도가 월등히 큰 애들이랑 결합한 수소 원자가 다른 전기음성도가 월등히 큰 애랑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쌍극자 힘 중에 전기음성도가 졸라 큰 애들과 결합한 수소 원자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도 크겠죠. 마치 센 자석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센 자석과 센 자석이 만나면 더 세게 달라붙는 거 맞지? 그걸 쌍극자 힘이 졸라 센 애들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걸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결합이 있을수록 분자량, 쌍극자 모멘트, 힘 이런 것들 중에 수소결합 힘이 세요.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100도나 되죠. 100도. 질소에 끓는 점은 마이너스 273, 290도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90도 정도가 되면 기체가 돼요. 그런데 물은 그거보다 400도는 높죠. 그 정도 가열해야 기체가 된다. 그럼 얘네들끼리 달라붙어 있는 힘이 얼마나 세요? 그죠?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애가 수소결합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44페이지 이 내용을 전부 다 총 정리를 합니다. (44페이지) O라고 써있는데 한번 볼까요? 분자 간 상호작용과 끓는 점. 얘기했죠?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럼 쌍극자 힘이 있을수록, 분산력이 있을수록, 수소결합이 있을수록 끓는 점은 높은 거 맞죠? 되게 당연하다고요. 그럼 분산력을 크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분자량. 쌍극자 힘은 극성, 무극성. 수소결합은 여기까지 됐나요? 그걸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됐죠? 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해석. 그래프 잘 보세요. 별표 3개 쳐드렸어요. (2주기) (3주기) (4주기) 여기다도 한 4개만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얘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해볼게. 해볼게요. 잘 봐. C 14주기죠. H가 붙으면 4라고 쓸 수 있지. 극성, 무극성? 무극성. 탄소는 2주기.
됐어요? 그럼 탄소 밑에 있는 애 누구야? 3주기 14족. 내가 규소야. 규소야. 그러면 얘는 3주기 14족. 얘 H4가 붙을 수 있죠. 되니? 그럼 규소 밑에 있는 애 누구야? 4주기 14족? 몰라요. 그래서 책을 보면 여기에 점화뮴이 있는 거야. 되니? 그럼 얘도 이렇게 붙을 수 있죠. 얘가 4주기 14족입니다. 되니? 그럼 그 밑에 있는 애 누구야? 게르마늄 밑에 있는 애. 실리콘 점화뮴 그 밑에 있는 애. 몰라요. SN 어디서 많이 보던 애 아니야? 우리 이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얘 5주기 14주기예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자, 질문이요. 탄소 원자량 얼마? 그럼 얘는 원자량 얼마? 얘는 원자량 얼마? 얘는 원자량 얼마? 모른단 말이죠. 대신에 주기가 커지면 껍데기가 많아지지. 껍데기가 많아지면 전자도 졸라 많아지겠지. 그럼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양성자, 중성자도 많다는 얘기지. 그럼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자량 어떻게 되는 거라고? 커지는 거라고.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얘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여기가 주기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꼭 쳐주시고요. 요거랑 같은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단어를 찾으세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됐지? 그러면 해볼게요. 분자량이 클수록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 되니? 그래서 Y축이 끓는 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한번 써볼까? 여기 끓는 점 얘가 쭉 이렇게 올라오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찍히고요.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는 거야. 되니?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가 CH4 여기가 SiOH4. 그럼 이 그래프는 중심 원소가 몇 족짜리인 거야? 14족짜리인 거죠. 됐죠? 그럼 14족이면 수소가 붙으면 전부 다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여기까지 되니? 그럼 무극성 분자인 경우에는 무슨 힘만 작용해? 분산력. 그럼 이 녀석의 끓는 점을 비교할 때 이렇게 써 있다면 분산력을 비교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시험제 이래요. 잘 봐. SiH4와 GeH4 중에 누가 끓는 점이 크다고? 얘가 커요. 왜? 분자량이 크니까. 분산력이 크니까.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 진짜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얘 다음 거 NH3 얘 다음 거 pH3 얘 다음 거 뭔지 몰라. 얘 다음 거 뭔지 몰라. 그렇다면 얘는 2주기 15족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16이고요.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17이에요. 분자량이 1 차이 나거든요. 전자도 하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얘는 수소가 4개 있고요. 얘는 수소가 3개밖에 없죠. 전자의 개수는 태요. 됐어? 그런데 얘와 얘를 비교하면 끓는 점이 누가 높아야 돼? 얘가 커야 되죠. 왜요? 분산력은 비슷하지만 극성결합을 하니까. 되니?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하면 분산력은 비슷한데 극성결합 쌍극자 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와 얘 사이가 비교했는데 요만큼 높은데 얘는 졸라 높아요. 그럼 얘는 또 뭐 하는 거니까? 수소결합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니? 한 번만 더 써볼까요? 그렇다면 SiH 위에 pH3 쓰는 거 맞지? 요거 위에 또 점 찍는 거 맞고요. 요거 위에 여기 점 찍는 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선이 또 하나 생기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중심 원소가 얼마짜리니까? 15족짜리니까. 그럼 이 녀석은 다 무슨 분자니까? 극성 분자니까. 되니? 그럼 얘네들은 다 무슨 힘을 가져야 돼? 분산력도 가지고 쌍극자 힘도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녀석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되니? 할 수 있겠어? 그럼 한 번만 더요. 여기까지 옵니다. 이 끝에 H2O 있어요. 분자가 18이거든요. P 다음 거 SH2S 됐어? 얘는 중심 원소가 16족이겠죠? 분자량 조금 크지? 그럼 분산력도 아주 조금 큰데 얘가 끓는 점이 이쪽 녀석이 더 높아. 왜요? 극성이 더 크니까. 됐어? 극성이 더 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니까. 여기까지 되니? 그럼 또 한 번 가볼까? 요 위에다가 SH2, H2S 요렇게 찍고요. 또 여기다가 점 찍고 또 여기다가 점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죠. 그럼 얘는 중심 원소가 얼마니까? 16족이니까. 얘도 극성 분자니까. 결국에 무슨 힘을 가져? 분산력과 쌍극자 힘을 두 개를 다 갖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얘와 얘 하나씩 정리. 1번 CH4와 SiH4를 비교하면 끓는 점은 누가 높아야 돼? 얘가 더 커야 되죠. 왜? 분산력이 크니까. 이해됐어요? 끓는 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되니? 자, 두 번째 2번이요. SiH4와 pH3는 누가 끓는 점이 높다고? 얘 크죠? 왜요? 이해됐어? 얘는 분산력은 있지만 쌍극자 힘은 존재하지 않으니 분산력에만 영향을 받아서 분자량만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네 둘은요, 분산력도 존재하고요, 하나는 쌍극자 힘이 없고 하나는 쌍극자 힘이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쌍극자 힘의
유무가 요걸 결정합니다. 그러니 얘는 쌍극자 힘이 없는 거고요. 얘는 쌍극자 힘이 있는 거지, 그치? 요렇게 됐어요?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주고 얘 비교하세요. 그러면 분산력 비교하시면 되고요. 얘 비교하세요. 그러면 극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 그렇다면 PH3 앞에 있는 애 NH3는 요 밑에 있는 것 따라서 요렇게 와서 여기다가 NH3를 그려야만 하죠. 원래대로 따지면 됐니? 여기에도 요렇게 따져서 여기다가 H2O를 그려야만 하죠. 그런데 얘네들의 끓는 점은 여기 아니고 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됐니? H2O가 여기 아니고 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NH3는 여기 와 있는 거고 H2O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분자량에 상관없이 이렇게 피크를 그리는 이유가 뭐라고? 수소결합하니까. 이해됐어요? 그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저 그래프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겠니? 하나만 더 해볼까? 3번. 그렇다면 NH3와 PH3 중에 누가 더 끓는 점이 높다고? 됐어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분자량은 누가 크니까? 얘가 크죠? 이해됐어? 그럼 분산력은 누가 크니까? 얘가 크죠? 이해되니? 그럼 쌍극자 모멘트는 누가 크니까? 잘 모르겠는데 둘 다 극성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잘 몰라도 끓는 점이 얘가 월등히 커져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수소결합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프에 이렇게 목숨 걸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해하는데 힘 세 가지를 이해하는 건 쉬워요. 외워서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그런데 화학2의 난이도는 모든 단원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기체가 쉽다면 여기도 쉽고요. 기체가 어렵다면 여기도 어려울 거거든요. 특히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니네들 잘 보세요. 1단원의 앞쪽에 기체하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런데요. 압력 안 들어봤니? 부피 안 들어봤어요? 몰수 안 들어봤다고? 온도 안 들어봤어? 다 들어본 단어를 배열하는 거죠. 몰, 분자수, 분자량, 밀도 다 들어본 단어거든요. 그걸 재배열했을 뿐인데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얘는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 얘들이 단 한 번도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배우는 첫 과정이에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다른 생명, 세포나 물질 대사보다 훨씬 쉽습니다. 물리의 포물선 운동보다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내용 정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 그래프의 이 내용은 반드시 정리를 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체크를 꼭 해주세요. 수소 결합됩니다. 니네 책에 H2O, HF, NH3 이렇게 써있어요. H2O, HF, NH3 여기다 이렇게 박스를 쳐주시고요. 수소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CH4 그리고 SiH4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맞지?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쳐주시면 돼요. 요거 분산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분자량 이렇게 써주세요.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더 해요. 여기 위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비어있는데 아무거나.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쓰거든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요 위에 있는 애가 질소 다음 거니까 pH3 맞지 그지? 됐어요? 요렇게 박스를 쳐주세요. 요거 뭐 때문에? 분산력은 비슷하죠. 분자량이 비슷하니까. 그럼 뭐 때문에 차이 나는 거라고? 쌍극자.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세 텀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입니다. 어때요?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으니까 해볼만 하죠. 그지? 45페이지 4번이요. H2O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을 모두 쓰시고 써볼까요? 가장 먼저 써야 되는 힘은 뭐니? 분산력. 분산력이 없을 수는 없어요. 됐나요? 모든 물질에 다 분산력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산력은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두 번째, 쌍극자 힘 있니? 네. 세 번째, 수소결합 있니? 네. 5번이요. 부동호 칠 수 있겠어요? 자,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비교할 거. 1번 분자량. 그렇죠? 분자 간의 힘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순서대로 하세요. 분자량을 찾아. 그럼 C2H6 분자량 얼마? 30. CH3OH 분자량 얼마? 32. H2S 분자량 얼마? 30. S가 얼마니까? 2니까. 됐어요? 자, 분자량 차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이런 걸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자량이 비슷하니 분산력은 어때? 비슷하겠네, 그지? 여기가 있어요. 세 번째요. 쌍극자 힘은요. 있어 없어? C와 H로 되어 있는 물질은 모두 무극성이에요. 그럼 얘는 무극성이니까 쌍극자 힘은 없어. 얘는 딱 봐도 비대칭으로 생겼죠. 있고요. 얘도 딱 봐도 비대칭이에요.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분자량 다음에 뭐 보는 거야? 얘처럼 분자량으로 분산력을 비교하시고, 두 번째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합니다.
얘는 쌍극자 힘이 없고요. 쌍극자 힘이 있고요. 얘는 쌍극자 힘이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수소결합. 자, 무극성 분자, 수소결합 있겠니? 그럼 CH3OH 수소결합 있나요? 요걸 보고 맞출 수 있겠어?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서? 그럼 얘는 이해하겠죠. 그럼 마지막 거 H2S 수소결합 있니? 전제 조건이 뭐여야 돼? FON이어야 되지. 그치? 얘는 없습니다. 그럼 끓는 점은 누가 제일 높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 수 있겠어?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일 거라. 그럼 C2H6와 H2S 중에 누가 높겠니? 왜요? 쌍극자 힘이 있으니까요. 이해돼서 그게 얘네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때 하다 보니 별것도 아니지. 그죠? 해볼만 하지 않니? 자,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봐야 얘네들 숙제가 줄어들 거 아니니? 좋아요. 얘도 좋아. 자, 대표자료 분석 1번이요. 50페이지. 거기를 보면 14족과 17족이 있어요. 빨간색과 보라색, 파란색 중에 누가 17족, 누가 14족 고를 수 있겠어요? 자, 14족이 누구야? 가야 나야? 나가 14족이죠. 왜? 짝대기가 이렇게 거져 있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가는 17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A에다 동그라미. 걔는 왜 B족 높아 있어? 수소결합하니까. 시험 문제가 되게 거지 같죠? 그죠? 가와 나를 14족 원소의 수소화물과 17족 원소의 수화물을 구별하시오. 쉽잖아요. 가는 17족, 나는 14족. A의 끓는 점이 B보다 높은 이유가 뭐라고? 수소결합하니까. 나에서 끓는 점 경행에 영향을 미치는 분자 간의 힘을 쓰시오. 나는 14족이니까 뭐만 존재? 분산력만 존재. 됐나요? 여기다 분자량 써오면 되니 안 되니? 다시요. 분자량 써오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지? 질문이 뭐야? 질문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4번에 1번 볼까요? B와 C 분자에는 쌍극자 힘만 존재한다. B와 C 찾으세요. B와 C. HCl, HBr. 17쪽과 결합하면 극성 분자 맞죠? 분산력 있어 없어? 이해됐니? 1번 X. 분산력이 없는 애는 없습니다. 끓는 점이 DCB인 까닭은 써볼까요? DCB. DCB. 그러면 DCB가 요렇게 묶여 있는 거 맞지? 그럼 요렇게만 묶으면 왜 끓는 점이 이렇게 높아? 분자량이 크니까, 분산력이 크니까. 이번은 동그라미. 이런 단어를 찾는 거예요. F의 끓는 점이 2보다 높은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가로줄로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분산력 때문이라고. 3번은 X. A부터 F 중에 분자 간의 힘이 제일 큰 애는 누구라고? A. 넘겨볼까요?
무슨 문제들 한번 해볼까요? 52페이지요. 3번이요. 그림은 분자 간의 힘 A, B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일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에 대한 비교를 했대요. A와 B는 쌍극자 쌍극자인 분산력을 순서 없이 나열했대요. 됐죠? 첫 번째, 분자가 서로 접근해서 연결된 거 맞지? 그럼 A 이름은 뭐여야 돼? 잘 모르겠네. 그러면 B 볼까요? 분자가 서로 접근해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지. 편극. 편극의 동그라미. 그럼 편극에 의해서 생겨난 힘이 뭐야? 분산력. 됐나요? 그럼 B가 분산력, A는 쌍극자, 쌍극자 힘 이렇게 됐죠. 할 수 있겠니? 편극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에 CH4, C2H, C3H8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모두 다 무극성. 그럼 얘네들은 모두 다 쌍극자 쌍극자 힘이 없음. 그럼 얘네들은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은 거 맞지? 그럼 분자량이 클수록 뭐가 크니까? 분산력이 크니까. 보기 읽어볼까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보세요. 분자량을 비교한 후에 비슷한 애들끼리 따로 비교하는 거죠. 1번, 2번 순서가 있단 말이죠.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 간의 힘 A와 B 누가 크니? 쌍극자 힘이 커? 분산력이 커? 쌍극자 힘이 큰 거지. 기억은 동그라미. CH4 분자 사이에 A가 작용한다. X. C3H8이 C2H6보다 끓는 점이 높은 까닭. 이름이 뭐라고? 분산력이 크니까. 이게 동그라미. 얘네들이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5번 한번 풀어볼까요? 학교 내신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끓는 점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참고로, 참고 끓는 점이 똑같은 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끓는 점이 똑같은 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얘 문제에 보면 등호나 부등호를 사용하시오라고 써있죠. 등호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뭐라고? H2, N2, O2CL2. 자, 끓는 점을 비교하시고. 끓는 점을 비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1번. 끓는 점을 비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분자량.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극성의 융. 세 번째 해야 되는 거 수소결합. 여기까지 됐어요? 써봅시다. 분자량 얼마? 분자량 얼마?
분자량 얼마? 분자량 얼마? 얘네들은 전부 다 무극성. 얘네들은 전부 다 수소결합이 없어. 그렇다면 비교 3개 했는데 뭐만 차이나? 순 차이 나죠. 그러니 분산력 때문에 끓는 점은 분자량이 큰 애가 큰 거지. 끝이에요. 이따위가. 한 해와 안 한 해의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7번 별표 하나 쳐줄까요? 8번 별표 하나 쳐줄까요? 자, 2개 시험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3가지를 비교한다 그랬어. 써볼게요. 가, 나, 다, 라 중에 끓는 점은 누가 제일 크니? 똑같이 정리하세요. 끓는 점은 가. 이쪽에다 쓸까? 가. 여기다 쓸게요. 가.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다. 그 다음에 높은 애는요? 라. 그 다음에 높은 애는? 나. 그럼 끓는 점 순서대로 써놓은 거 맞지, 그치? 됐어? 자, 첫 번째요. 끓는 점 비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자, 가 분자량 얼마야? (46) 나는 분자량 얼마니? 나 얼마라고? 똑같아요. 똑같아. 다는요? 얼마? 58? 맞아요? 라는? (58) 그쵸? 그럼 얘는 끓는 점이 분자량 순서가 아니지.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 비교할 게 뭐라고? 극성의 유무. 자, 가요. 극성이니 무극성이니? 네, OH로 끝났죠. 극성이에요. 나는 아래쪽에 산소를 기준으로 대칭처럼 생겼니? 네, 무극성입니다. 다는요? 양쪽은 비슷해 보이는데 중앙이 안 비슷하지, 그지? 대칭이 안 돼요. 극성이고요. 라는요? 반적으면 똑같이, 그지? 무극성입니다. 그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그지? 됐니? 그래서 색깔로 바꿔주면 여기에 부등호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제 묶어볼까요? 가는 분자량은 작은데 왜 커? 분자량은 얘네 둘은 극성이잖아요? 그럼 쌍극자도 있고 분산력도 있잖아? 근데 얘가 왜 끓는 점이 더 커? 네!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여기가 이렇게 부등호가 쳐지는 이유가 수소결합 때문이죠. 있어요? 없어요?
되니? 그러면 또 한 번요. 여기는 왜 이렇게 쳐지니? 둘 다 무극성 분자거든요. 이 쌍극자는 없어요. 그런데 왜 라가 나보다 끓는 점이 높냐고? 분자량이 크니까요. 이해됐어? 분산력이 크니까요. 비교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여기에 쌍극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질문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세 가지만 판별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잘 보세요. 가와 나를 비교하는데 그럼 가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지. 그죠? 가는 여기 있고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그럼 가와 나의 똑같은 게 뭐야? 분자량이 같지. 그럼 분산력이 비슷하겠네?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왜 차이가 난다고? 쌍극자 힘이 크니까요. 또는 수소결합이 있으니까요. 이해됐어요? 기억은 동그라미. 다와 나를 비교. 다는 여기 있고요. 나는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요. 다와 나를 비교하면 분산력은 누가 크니? 다 크죠. 분자량이 크니까요. 분산력에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디귿 쌍극자 힘은 라가 나보다 크다. 라가 나보다 크다. 쌍극자 힘이 둘 다 없는데 디귿은 X. 여기까지 됐나요? 8번 마저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일기압에서 물질 가나다 쌍극자 모멘트와 끓는 점을 나타낸 거래요. 가나다 H2O, CH3CHO, I2 순서 없이 나열했대.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끓는 점이 나와 있으니까요. 써볼까? 끓는 점. 누가 제일 커? 가. 그 다음에 끓는 점을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맞지? 그치?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쌍극자 모멘트는 누가 커? 다가 제일 크죠. 얘 제일 크고요. 나가 그 다음 가는 제일 작아요. 그럼 가, 나, 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쳐야 되지.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없습니다. 0이죠.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없으면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됐니? 그럼 가 이름이 뭐야 할 때? 무극성 분자는 I2죠. 그럼 나머지 두 개를 고르면 되겠네요. 쌍극자 모멘트는 얘가 큰데 다가 큰데 끓는 점은 나가 높죠.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두 개 있어요. 둘 다 극성 분자라는 얘기지. 얘도 극성 분자고요. 얘도 극성 분자예요. 그런데 왜 얘가 더 크니? 뭐 하고 있으니까? 수소결합하고 있으니까. 됐어? 선생님,
H2O는 수소결합 알겠는데 CH3, CHO는 왜 H랑 O가 붙어 있잖아요. 왜 수소결합 안 해요? 내가 아까 수소결합 가능한 물질에 CHO 안 적어줬거든요. 됐어? 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H가 있으면 여기에 C와 H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O가 붙어 있어. 이렇게. 됐어? 그럼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된다고? FON과 결합한 수소 원자가 있어야 되죠. 얘는 FON과 결합한 수소가 없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CHO는 수소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소 결합하는 애니까 얘가 H2가 돼야 되고요. 얘가 CH3, CHO가 돼야 되죠. 이걸 찾아야 시험 문제가 끝나는 거잖아요. 기억, 가는 알투니 네.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니? 분자의 극성은 얘가 제일 크죠. 쌍극자임이 제일 크니까. 그런데도 끓는 점은 얘가 높아요. 이유는 수소 결합하니까요. 이유는 X. 나가 다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얘 너무 높아요. 쌍극자 모멘트가 큰데도 불구하고 분자량도 졸라 큰데도 불구하고 얘가 커요. 다 무시하고 뭐가?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이건 X.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언제나 1단원의 기체 파트도 압력, 부피, 분자수, 온도 이 네 가지를 비교하는 거 맞지? 그 중에 일정한 거 항상 주거든요. 액체 파트의 첫 번째 파트도 분자량, 분산력, 극성의 유무, 쌍극자 모멘트, 수소결합 이렇게 세 가지만 비교하시면 여기 파트도 어렵지 않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요. 증기압력 빼고 앞쪽까지 풀어보세요. 54페이지 10번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장을 넘겨도 증기압력 빼고 나머지는 문제 풀 수 있거든요.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증기압력 졸라 어려운 거 설명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